안녕하세요. 짐 보관을 위한 새로운 공간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병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셀프 스토리지 시장이 공유 오피스 시장 규모보다 커진다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셀프 스토리지 시장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나 스터디 카페보다 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시점을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향후 5년, 10년을 바라본다면 당연하게 공유 오피스나 스터디 카페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셀프 스토리지 시장이 커질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 오피스 시장입니다. 공유 오피스 시장은 지역적으로 한정적이고 수요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공유 오피스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몇몇 광역시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현재 한국에서는 그 수요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이 공유 오피스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최근 한국에서 창업 열기가 많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위워크라는 큰 기업이 흔들리고 있고 한국의 대표적인 공유 오피스 기업들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 업체는 97% 가동률인데 아직도 적자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영업 참 잘하네, 마케팅 참 잘하네, 어떻게 97%까지 채웠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97%를 채웠는데 아직도 적자이면 나머지 3%를 채운다고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럼 공유 오피스의 미래는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건물에서 공유 오피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유 오피스의 본질은 사무실 임대업이고 임대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산인 건물을 소유한 업체들로 공유 오피스 업계가 재편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터디 카페 시장입니다. 한때 많은 건물주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터디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요? 제 지인도 최근에 스터디 카페 2개를 철거하고 폐점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절이 가장 호황기였다라고 말하더군요. 코로나 시절에 돈이 된다고 여기저기 아무 곳에나 스터디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공급은 많아졌고 수요는 줄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줄고 있고 뒤를 받쳐줄 초등학생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도 제법 있었지만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진 지금은 공시생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스터디 카페의 몰락은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공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스터디 카페의 미래는 일부 자기 건물에서 하시는 분들만 버틸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셀프 스토리지 시장입니다. 셀프 스토리지 시장은 선진국형 사업이고 부동산 비즈니스입니다. 셀프 스토리지는 한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구분 없이 개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1인 가구와 다양한 취미생활로 인해서 단순히 보관만 하는 창고의 개념을 벗어나서 주거생활의 확장 측면, 기업활동의 확장 측면에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셀프 스토리지 시장은 한국이 가장 늦게 시작했고 그렇지만 2022년부터 시장에서 제법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도 셀프 스토리지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은 우리보다 이미 더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셀프 스토리지 시장은 2030년까지 전체 가구의 1%인 20만 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400억 정도의 시장이 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시장 같지만 셀프 스토리지의 수익률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2에서 3조 원의 셀프 스토리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세계 셀프 스토리지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에 진출한 엑스트라 스페이스 아시아가 약 1조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싱가포르 기반의 스토어 허브가 한국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는 미국에서 큰 인수합병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17조 원, 한 건은 3조 원. 이 거래로 인해서 미국의 1, 2위가 바뀌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싱가포르 기반의 스토어 허브가 일본에서 350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전격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우리나라 셀프 스토리지 시장은 시장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공유 오피스나 스터디 카페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글로벌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투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셀프 스토리지 시장이 공유 오피스 시장보다 규모가 커질 것이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짐 보관을 위한 새로운 공간 공유 창구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